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수연입니다. 한 주간 경제의 핫이슈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AI 기술을 접목해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행복한 반려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반려견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사 솔루션을 반려인들에게 제공하는 펫테크 기업 브리딩의 박상희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왕년의 에이스 형사와 유능하고 센스 넘치는 정보원의 좌충우돌 공조를 다룬 코믹 범죄 액션 영화 정보원을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의 우려가 빗발쳤습니다. 시행령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청업체 내 원하청노조가 교섭을 각각 요구할 경우 교섭 창구는 단일화됩니다. 복수 노조의 대표를 정해 사업주와 교섭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원청과 하청노조 또는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개별 하청이나 직무 등으로 묶은 뒤 단일화되는데 최종 교섭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했다면서도 현장 의견을 더 듣겠다고 했습니다. 노사는 모두 반발했습니다. 교섭 창구가 단일화되면 소수 노조의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인데요. 경영계 역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이 난무해 혼란을 키울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법 지침을 발표하는데 실제 교섭이 이뤄지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11호 대책 등 잇단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전세 시장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세 매물은 고갈되고 수요는 넘쳐나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0일 기준 104.4로 전주 대비 상승하며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구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전세 매물 가뭄은 지난달 시행된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출은 예전보다 덜 나오는데 전세값이 높아지니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기보단 임대차 계약 연장을 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강북권에서는 중구, 성북, 광진, 성동, 용산 등이 올랐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 서초, 양천, 영등포, 강서구 등이 상승했습니다. 전세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선 전세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애초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던 가덕도심공항에 대해 정부가 2035년을 새로운 준공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보다 6년 더 연장한 건데요. 이어 공사 기간은 기존보다 22개월 늘린 106개월로 새로 잡았으며 공사 금액은 2천억 원 가까이 증액해 10조 7천억 원으로 맞췄습니다. 이처럼 공사 기간과 준공 시점을 변경하자 부산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는 그간 84개월간의 공기를 신속히 맞춰달라고 지속 요구해왔지만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우선 부산시와 갈등을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어 연약 지반을 고려해 부등 침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해결책으로 가덕도심공항을 안정적으로 추진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